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 여주인의 주인장 힐즈입니다. 오늘의 여주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룰 인물은 순수하게 그의 열정을 다뤘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은 바보 연기를 잘해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려 웃기는 것도 개그맨이 하는 일이기에 그도 앞뒤 따지지 않고 되도록 더 망가뜨려 웃기려 했습니다. 남보다 분장과 의상에서 더 튀고 더 망가졌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서인지 몰라도 1984년 데뷔 직후부터 그는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했고, 특히 어른이 아이보다 더 뒤떨어진다는 컨셉은 당시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하던 시절 엄하게 행동하는 어른들도 빈틈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강함에 억눌린 아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신은 엄한 아버지의 상과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이 고정되어 있던 사회였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엄하지 않았다 해도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의 남성 어른들이 엄하고 무섭게 행동해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그의 바보 연기는 그가 개그맨이 된 직후 어린이를 상대로 연구 시리즈와 우레메 시리즈 같은 영화를 찍으면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영화를 기다렸고, 동시에 아이들과 같이 어른들도 그의 영화에 동화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당시 최고 관객을 유치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영화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수입도 3년간 연예인 수입 1위를 차지했고, 강남의 빌딩도 여러 채 구입했고, 이외에 노른자 땅도 있었고, 유흥업소도 운영하며 그는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성공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의 맛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영화 배우로서 활동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영화를 찍어서 개그맨으로 이룬 명성을 감독으로서 이루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국산 영화 제작 환경의 열악함을 몸소 느낀 그는 영화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1992년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 감독의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재밌는 개그맨에서 재미없는 감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평가가 좋지 않았고, 그 평가에 맞게 영화의 수준이 높지 않았기에 관객들은 그가 만든 영화라고 하면 영화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아둔 재산을 팔아가며 힘들게 영화를 만들어도 그 수준은 해외 헐리우드 영화의 수준에 크게 뒤떨어졌고,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이겨내고자 그의 자비와 여러 투자자들의 자문을 끌어들여 자신의 영화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윤곽이와 공룡 등 영화의 핵심 괴물이 되는 소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 순수히 한국의 능력으로 영화를 제작했기에 외국의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력에 기반한 헐리우드 영화에 비교가 되지 못했죠. 그는 영화를 위해 강남의 빌딩과 부동산 등을 모두 팔아 영화 제작에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를 본 영화 티라노의 발톱은 그가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에 집착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영화들이 나왔지만 관객에게 외면받았고,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그의 직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채우기도 하고, 심형래 본인도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집을 나올 때 그의 어린 딸이 집에 꼭 다시 놀러오라고 한 게 이후에도 마음에 맺혔다고 합니다. 힘들게 버텨나간 그에게도 영화 감독으로서 주목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만든 용가리가 해외에서 272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전해진 내용과 달랐지만 당시 외환위기 시절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었기에 그는 기존 어린이 영화 수준의 감독에서 벗어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용가리 이후 심형래 감독은 그가 절치부심 기다리던 헐리우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007년 개봉된 디워. 이 영화는 그가 기존의 실력 없는 감독이라는 인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영화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끌어들여 만들었고, 직접 하루 2억 정도의 제작비를 써가며 만든 영화이기에 그 기대감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아마추어 감독에서 프로 감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5년이란 시간이 든 셈이죠. 작품성과 흥행성에 논란이 많지만 그의 영화 감독 역사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든 것과 동시에 가장 많은 소득을 얻은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9.12 테러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뉴욕에서는 건물을 파괴하는 액션 영화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영화 디어를 만들면서 그 뉴욕시의 제한을 풀고 제작한 영화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리우드 진출의 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헐리우드 간판 배우 하비 케이터를까지 섭외하여 찍은 가스트 라파드까지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그가 젊었을 적부터 생각해온 시나리오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죠. 그는 데브라는 영화를 좋아했고, 이 영화에 자신의 최고의 캐릭터인 영구를 넣어서 코미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었기에 그는 그가 생각한 젊은 시절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또한 작품성과 흥행성에 논란이 많은 영화가 되었죠. 여기까지 그가 영화를 위해 걸어오면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이혼도 했으며 사기 및 도박 등으로 소송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사회를 기만했기에 그가 온전히 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사기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영화로 인해 지게 된 빚들을 직접 행사를 띠며 갖고 있기에 저는 사기꾼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나이에 멈추지 않는 걸 보여준 심양래. 그는 앞으로도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그의 바람이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다만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힘들어도 쫄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